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얼마 전 결혼한 여자 사람입니다. 혹시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든 걸 부정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또 부정하고 미워할 수만은 없죠.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던 사람이기에 배신감도 느껴지지만 그러기엔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분이니까요. 아마도 천국이 진짜로 있어 천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걸 해주셨기에, 모든 게 밝혀진 지금이라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기도 하고요. 그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행운입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세상 둘도 없는 딸바보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을 때부터니까 아마도 유치원을 다닐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의 하루 시작은 아침에 아빠가 절 깨워서 식탁까지 안고가 밥을 먹이시면 입만 벌리고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양치하고 세수할 때까지도 절 안고 이동하시면서 내려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옷을 입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절 내려놓고 제가 좋다고 할 때까지 옷을 골라주셨죠. 옷을 입고 나면 머리를 묶어주시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시며 제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품에 안고 나직하게 노래를 불러주시곤 했었죠.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졌는데도 괜히 더 안기고 싶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아시면서도 더 꼭 안아주시곤 했고요. 저도 다 알았습니다. 아빠가 절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등교와 학교는 모두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빠가 다른 아빠들에 비해 젊고 미남이셨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진짜 너희 아빠야? 삼촌 아니고? 라고 물을 때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습니다. 괜히 아이들 앞에서 뽐내고 싶은 마음에 나 이거 사줘. 라며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던 문구점 앞에서 때를 쓸 때면 아빠는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하면서 제 친구들 것까지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저희 아빠를 아이들은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 부러움의 시선은 고등학교 때까지 갔죠. 친구들은 야 진짜 너네 아빠 최고다. 나중에 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며 얘기할 정도로요. 용돈도 잘 주시지. 오시며 제가 필요한 물건들 항상 부족함 없이 사주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고민이라도 생기면 어느새 다가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는 그때도 온열팩을 만들어 오셔서 찜질해 주시고 초콜릿을 비롯한 간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까? 지면 으스러질까? 오매의 불망 저를 정성껏 돌보시며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면 저는 당연히 아빠니까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아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걸 깨뜨려 보신 저희 엄마는 그런 제가 불편하셨는지 아빠에게 그만 좀 해요. 얘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라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리 공주님한테 하는 건데요. 내가 아빠잖아요. 하시며 절 안고 쓰담거리시기 바쁘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쩌실 수 없다는 듯이 웃어버리셨죠. 어린 시절을 비롯해 학생 때까지도 부모님과의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랬고요. 이게 다 가정적인 아빠 덕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빠는 저희 집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아빠를 붙잡고 울던 저의 모습이 기억에 있거든요. 쓰면서도 가끔 그 기억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아빠에게 물어보면 두 분 다 얼버무리다가 마시고 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아빠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손을 잡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거의 뵙지 못하고 크기도 했지만 가끔 마주치면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쪽 친척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혼자 생각해보길 엄마랑 아빠랑 아빠 쪽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회사도 좋고 학벌도 좋은데 왜 반대했지? 하는 생각에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건 분명하다. 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제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생각이라 그런지 곧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으시고 다정하신 분들이라 그런 골치 아픈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좀 이기적이고 못되기도 했었거든요. 버릇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외동아이가 저 맞습니다. 자라는 동안에도 가끔 그런 부분을 엄마는 굉장히 나무라시기도 했는데 아빠가 내가 더 잘 이야기할게요. 애 놀라게 왜 화를 내요? 미안해요. 내가 더 살필게요. 라며 말리셔서 결국 끝까지 혼내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나면 아빠는 엄마가 왜 화가 나셨는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왜 나빠 보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며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때는 아빠도 화를 낼 것 같아. 우리 공주 그렇게 하지 않는 연습을 하자. 면서 여러 상황극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마치 교육방송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하시는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었죠. 아빠의 권위로 엄마에게 다가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엄마께서는 벌개진 눈으로 절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라는 말도 함께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너무 가정적이기에 저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이런 아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죠. 어딜 가나 제가 항상 처음으로 연락하는 사람, 제가 어디 있어도 데리러 와주는 사람,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건 다 가지게 해주는 사람이 저희 아빠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아빠는 제 자랑거리였죠. 친구들에게 항상 아빠 자랑을 했던 저였기에 제 친구들은 저희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아빠의 희생이었고 아빠가 혼자 다 감당한 아픔의 결정체였는데 말이죠.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빠와 함께한 모든 시간은 행복입니다. 그건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느낄 만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렇게 절 행복하게 키웠다고 말이죠. 저희 신랑도 연애 때부터 저희 아빠를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딸 나와도 아버님처럼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자기한테는 최선을 다해볼게. 내가 부족하다고 나 미워하지 마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적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저희 아빠께서는 절 사랑으로 키우셨네요. 저만 보면 웃으시는 그 눈매가 문득 보고 싶어집니다. 최근 아빠와 큰 사건이 있어서 생각이 조금은 복잡했지만 어쩌면 약간은 거리감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고 잘하는 건 요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아빠도 다 요리에는 재주가 없으신데 제가 희한하게도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요리학원에 다니며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해 자격증을 하나 둘 따기 시작해 대학도 요리 관련 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요리 현장은 참 치열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기에 최선을 위한 선택의 치열함입니다. 집에서 곱게 자라던 제가 그런 주방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고 작은 실수에도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기는 하지만 꼭 이 분야에서 최고의 여성 셰프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몸이 힘든 건 버텨지는데 마음이 힘든 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메인 셰프께 혼이 나고 채소 손질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업고 병원까지 달린 건 제 사수셨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고 제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알려주시고 돌아서시던 감사한 사수셨거든요. 그날 그렇게 저를 응급실까지 업고 달리더니
제가 깨어나자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고 쉬든가 하지. 왜 버티냐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며 말이죠. 그런 사수를 보며 저도 놀라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그런 저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꼭 우리 아빠 같더라고요. 잦아드는 눈물 사이로 사수를 봤더니 사수도 조용히 울고 계시더군요. 더 놀라서 괜찮으세요? 라고 여쭈어보니 당황하시며 놀라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놀라서 그래. 라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더 흘리시기에 이번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가까워진 사수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수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처럼 그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때 사수가 집에 혼자 있었나 봐요. 놀라서 엄마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렇게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 눈도 한 번 더 못 뜨더라고. 그때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라며 말씀하시는 사수의 쓸쓸한 눈빛이 그때까지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서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런 저의 고백에 그저 웃기만 하더니 그로부터 석 달 뒤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둘 다 아직 나이도 젊고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에 좀 주저되긴 했었지만 지금 거절하면 사수와는 사귀지도 못할 것 같아 냉큼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곤 각자 집에 소개를 시켜주고 상견례도 하고 했죠. 물론 처음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더 사귀어보고 결혼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특히나 아빠께서는 굉장히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아빠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굉장히 당황하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여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길로 아예 알아누우시더군요. 그런 아빠께 너무 죄송했지만 무슨 고집이었는지 저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와 아빠 사이에서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제 머리를 매환지시며 엄마도 너 나이 때 널 낳았어. 그때는 참 무섭고 걱정만 됐는데 너희 아빠가 있어서 잘 이겨냈어. 너도 그 사람과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잘할 수 있고 말고 아빠는 나 시집 안 보내면 어쩌겠다는 거야. 나 그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라며 괜히 심통을 부렸습니다. 엄마께서는 그런 절 보고 그저 피식 웃으시더니 제 방을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아빠와 제가 처음으로 냉랭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아빠 보란듯이 단식 투쟁을 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휴일을 보냈습니다.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형부는 뭘 저렇게까지 해. 간다고 하면 보내버리지. 그만큼 했으면 됐다. 친딸도 그 정도로는 못 키워. 라는 이모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얘 조용히 해. 너희 형부나 혜진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말 조심 좀 해. 라며 이모를 막는 엄마의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친딸? 내가 아빠 친딸이 아니야? 하며 놀라고 있는데 이제 좀 알면 어때? 쟤도 이제 다 컸어. 언니랑 형부가 그것 때문에 절절매니까 혜진이 쟤도 저렇게 지고집만 부리는 거야. 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들기 전 혹시나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오며 가며 다니시면서 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까 싶어 문을 열고 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나가려는 찰나에야 너 그런 말 할 거면 얼른 가. 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라며 엄마가 화를 내며 이모를 내쫓듯이 보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할까요? 게다가 저희 아빠처럼 저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확실히 보여준 사람이 말이죠. 잠이 덜 깨서 헛소리가 들렸나 싶을 정도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가 제 방문 앞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 얼른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했죠. 그날은 그렇게 모른 척 지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괜히 물어보면 무슨 말이 되돌아올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입야?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태어날 때 사진도 있고 영상도 봤잖아. 분명히 등본에도 자녀로 되어 있는데 친딸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들이
절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한다고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아침이더군요. 아침이 되자 아빠는 제가 먹을 수 있게 죽을 끓여 트레이에 담아들고는 제 침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바다 죽을 한 숟갈 뜨고 있는 절 보시더니 그 녀석 오늘 저녁에 좀 데리고 와. 어떤 놈인지 봐야 반대를 해도 할 거다냐? 라며 나가시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만나면 분명히 나보다 더 좋아할걸. 얼마나 멋진데. 나중에 딴소리 말아요. 라며 신이 나서 달려가 아빠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끝이야. 우리 딸이 그렇게 좋다는 놈이 누군지 보기만 할 거야.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저는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진 밥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딱 봐도 동네 반찬 가게와 맛집에서 공수하신 게 티가 났지만 정성스럽게 플레이팅을 하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요리를 못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두 분이 종종 거리며 하루 종일 음식을 사 나르셨을 모습이 떠올라 너무 귀여웠었거든요. 상을 마주보고 앉은 아빠와 남자친구는 말없이 술병을 내밀고 말없이 술잔을 내미는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며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해 끼어들어 말 좀 해보려 했지만 엄마가 절 지그시 잡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병 정도 술을 마셨을 때 아빠가 우리 딸을 나는 시집 보낼 수가 없어. 아직도 내가 해줄 게 많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라며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버님만큼은 못하겠지만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잡으라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보던 아빠도 술도 못 마시면서 내 딸을 어떻게 지켜? 라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소위 말하는 알스, 알코올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음주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술 드시는 걸 보지 못해 이럴 줄은 몰랐죠. 엄마는 아빠가 저러실 줄 알았지만 남자친구가 저럴 줄은 몰랐는지. 얘, 넌 어쩐 남자를 만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니? 하시며 상을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를 도우며 엄마는 아빠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묻자 씁쓸히 웃으시며 천사가 맺어주고 갔어. 라며 대답을 피하시더군요. 전날 이모와의 대화를 들은 탓인지 그날따라 묻고 싶어져. 천사? 근데 아빠랑 엄마 만날 때 아빠는 진짜 어렵겠다. 아빠랑 엄마랑 5살 차이였지? 날 몇 살에 낳은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얘는 그런 게 왜 궁금해? 그냥 오며 가며 만났어. 얼른 치우고 저 사람들 눕히게 정리나 해. 라며 대답을 피하시는 엄마를 보니 다시 한번 불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따지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얼른 정리하고 거실에 이불을 펴고 아빠와 남자친구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릴 적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계속 해묻기도 겁이 났습니다. 떠오른 방법으로는 이모에게 물어보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지만 과연 이모도 다 이야기해줄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 아빠는 나란히 앉아 꿀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둘을 보자니 웃음이나 깔깔 웃으며 사진 찍어야겠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며 휴대전화를 들이밀자 둘 다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침을 먹는데 아빠가 남자친구 밥 위에 김치를 얹어주시며 많이 먹어 그리고 내일 또 와 술은 말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니 그래 알아. 그래도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없어. 라며 식사를 하시더군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음이 나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출근하면서 미안해요. 난 술은 생각도 못했어. 우리 아빠 술 잘 안 드시거든. 이라고 말하자. 그만큼 긴장하신 거겠지. 어제 아버님 밤에 주무시면서 우시던데 꿈꾸시는지 내 팔을 꼭 잡으시더니 오셨어. 라더군요.
아침에 눈이 좀 부었다 싶긴 했는데 그게 오르소였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찡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저희 집에 왔고 그때는 조용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전날의 여파인지 좀 더 차분해지셨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사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부터 하고 싶은 건가라며 모르시는 아빠의 질문에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늦둥이라 연세가 많으시긴 했는데 어머니는 저 어릴 때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도 외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진이를 혼자서 좋아하면서 보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있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교제를 하게 됐는데 사랑이 이렇게 많은 아이라면 가정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남자친구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희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는지 아나? 라더니 아빠께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우리 희진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네를 사랑해 줄 테니 외로워하지 마. 라며 남자친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도 우셨고 저도 눈물이나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빠 이래서 나 시집 보내겠어? 우리 이 아파트로 쉬는 집을 구할까?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저기 옆동에 너 희진이 용의로 집 해놨어. 전세 줬는데 마침 5개월 뒤에 계약 완료라 거기로 들어가면 돼. 라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아빠를 보고 엄마와 저는 빵 터져 웃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몰려주시고 저도 모으고 해서 그분들 전세 보증금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요즘 세상에 반반에 그래야지 우리 희진이도 기도 펴고 우리도 마음이 편해? 라며 저와는 하지도 않은 상의를 벌써 둘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은 원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그날 이모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에 대해 자꾸 저의 상상력이 붙어 괴로워질 때가 있는 것 빼고는 말이죠. 악몽도 많이 꾸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이제 넌 내 딸 아니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고 냉정히 돌아서는 꿈부터 아무도 제 결혼식에 오지 않는 꿈까지 꾸게 되더라고요. 꿈에서 깨서도 너무 두렵고 서러워서 울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다 보니 이대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모는 저희 집과는 멀지 않은 곳에서 혼자 사시면서 네일샵을 운영하시는데 미리 전화로 놀러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놀러갔습니다. 커피가 맛있기로 소문난 집에서 커피를 사들고 도착하니 남자친구도 오는 거 아니었어? 난 또 인사시켜주는 줄 알았네. 이리 앉아봐. 이모가 손톱 정리해줄게. 어차피 다른 건 못하지 하시며 저와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이모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이모가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왜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 괜찮아 하시더군요. 그래서 굳게 마음 먹고 이모 그때 저희 집에서 제가 친딸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 뭐예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너가 친딸이 아니야? 누가 그래? 라며 모른 척을 하시더군요. 저 그때 잠에서 깨서 다 들었거든요. 엄마가 화내는 것까지. 저 엄마 아빠 딸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친자식 아니어도 친생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요. 라고 말하자 이모는 희진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희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키웠는데 그날 다른 얘기도 하다가 너 빨리 시집 보내라고 하니까 엄마가 화나서 그런 거지. 무슨 소리야 잘못 들었어. 라며 웃으시더군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진짜죠? 라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으이그야 너희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괜한 얘기해서 욕먹지 말고. 다 큰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손이나 봐. 색도 칠해주고 싶은데 그건 결혼식 때나 해줄게. 마음에 들어? 라며 모르시는 이모께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기도 해 얼른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빠랑 엄마가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가자며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른 따라 나가 차에 올라 한강변을 달리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릴 적 저에 대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맞장구를 치며 듣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우리 희진이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였어. 아빠는 우리 희진이 아빠인 게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전히 도와줄게. 라며 말씀하시는 아빠를 뒤에서 안아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 너무 행복해요. 진짜 나 감사해. 나 잘 살게요. 하고 말하며 울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진짜 마음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저희 부모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준비는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형님과 누님은 저를 보자마자 우리 애기보다 더 애기가 나타났네요. 하면서 기여해 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영재랑 잘 살기만 해줘요. 알았지? 워낙 늦둥이라 애가 어리광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상의하면서 살아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리며 청첩장을 돌리자 깜짝 놀라더군요. 저희 정말 티 안 나게 연애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눈치도 못 챘다며 다들 정말 놀라셨습니다. 한 여자 동기는 울면서 달려나가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더 놀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기도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모 네일샵 들려 생애 처음으로 네일을 받았습니다. 기왕지사 받는 거 엄청 화려하게 하자고 하시며 연장까지 해주셔서 저는 처음으로 기다란 손톱에 화려한 손톱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면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요. 그리고는 아빠 미용실에 가서 케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식 올릴 때 머리 잘 되라고요. 제 머리는 어릴 적부터 아빠만 해주셨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받으려니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결혼한다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머리 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빠도 겨우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 드라이가 다 끝나고 아빠와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는데 결국에 둘 다 빵 터져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울다가 제가 얼른 정리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거기서 울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피부 케어 받으러 가서 관리 받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관리사분께서 당황하시더군요. 겨우 진정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께서는 방에서 안 나오셨고 엄마께서는 제 물건들을 챙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신혼여행 때 가져갈 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쁜 신부 되고 싶어 울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면서 말이죠.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두 번은 못하겠더군요. 아침부터 메이크업에 머리에 정신없이 받다가 드레스를 입고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드레스 입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니 등에 담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할 때는 움직이고 사진 찍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본식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손님들을 맞다가 마침내 식이 시작되는 사인을 받고 대기하는데 저희 아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다시 한번 꽉 잡아드렸습니다. 서로 바라보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결국 버진 로드를 엉엉 울며 걷고 말았죠. 아빠는 저의 손을 남자친구에게 건네주면서 저를 안아주시고는 휘청거리며 자리에 앉아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내내 울다가 웃다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다시 울다가 행진할 때는 너무 밝게 웃었다며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패백은 생략하고 2부 행사를 좀 더 하기로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아빠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나마나나 어디서 울고 계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다 보니 식이 다 끝나고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먼저 정리하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제 짐을 정리하고 휴대전화를 찾느라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두툼한 봉투가 있더군요. 그래서 뭐지 하고 꺼내보니 아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희진이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에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에게 물었다며 친딸이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정말 아빠 딸로 키웠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지만 우리 희진이에게 아빠가 또 한 분 계신 걸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희진이는 지금의 나 말고 더 훌륭하신 아빠께서 계셨어. 희진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다 그분 닮아서란다. 엄마랑 아빠는 요리 못하잖아.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아빠가 처음 미용실을 차렸을 때였어. 그때 그분께서는 아빠의 옆 점포에서 일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셨어. 그 건물에 젊은 세입자가 몇 없어서 우리는 금세 형동생하며 가까이 지냈단다. 그때 우리 희진이를 처음 만났지.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가 한눈에 보여. 감히 널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였어. 그렇게 우리는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인사하며 종종 만나곤 했어. 희진아, 그런데 친조카들이 있는데도 너가 그렇게 예쁘더라. 너도 잘 따랐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과 아빠가 영업이 끝난 그분 가게에서 술을 마셨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셨는지 인사불성이 된 나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으셨던 그분은 룸에서 방석을 덮고 나와 함께 잠이 드신 거야.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길 밖에 나와 쓰러져 있었어. 마지막으로 본 그분의 모습은 날 밀어내시는 모습이셨지.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난 다시 기억을 잃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잠이 든 사이 옆 고깃집에서 수출만 되다 불이 났었대. 그 불이 그분 가게에 옮겨 붙은 거지. 하필이면 우리가 불난 쪽이랑 가까운 곳에서 자고 있었나 봐. 자다가 불냄새에 놀라 일어난 그분께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날 힘들게 밖으로 먼저 내보내신 거야.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폭발이 나며 불길이 더 커졌고 나오지 못하신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지. 죄책감이 컸다. 그분 장례식에도 못 가고 울기만 하면서 폐인으로 지냈어. 진짜 죄책감에 죽고 싶었어. 그러다 문득 희진이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가본 적이 있는 그분 집으로 갔어. 엄마가 엄청 화를 내더라. 우리 남편 살려내라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내가 조금만 정신을 빨리 차렸다면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저 맞고만 있었어. 놀란 희진이는 울다가 내 손을 잡더니 아빠라고 불러주더구나. 그래서 매일 찾아갔어. 엄마는 볼 때마다 싫어했지만 희진이는 아빠를 보며 웃어줬어. 그래서 희진이랑 놀고 희진이랑 밥 먹고 하면서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빠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어. 엄마에게 이상한 놈 소리 들으면서 졸랐어. 아이 아빠로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 그러길 2년쯤 됐을까? 희진이는 아빠 왜 안 자고 가? 라고 묻더라. 그러자 엄마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같은 집에 살게 됐지. 엄마 아빠는 희진이 때문에 부부가 되기로 했어. 그렇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어. 희진이 아빠일 수만 있으면 그분이 해주지 못한 거 아니 더 잘하셨을 걸 하면서 행복했거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면 희진이 잘 키웠다고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희진이를 키웠어. 하지만 끝까지 그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 희진이 너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랑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너의 결혼식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그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도 죄를 짓는 거더라고. 하늘나라에서 그분께서 널 행복하게 지켜주시다가 혹시 노여워하실 것만 같아서 이제는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단다. 희진아, 그렇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분의 존재만 알게 된 거지. 진짜 아빠에겐 일생의 은인이시고 희진이의 또 다른 아빠께서 계시다는 건 말고는 희진이와 아빠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내면 돼. 물론 희진이가 혼란스러울 거야. 마음의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물론 희진이가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빠는 그저 멀리서 널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희진아 아빠는 희진이 아빠여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사랑한다, 우리 딸. 이라고 편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에 얼른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이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아빠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따져보면 20년이 넘는 시간을 절 위해 그렇게 사신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변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인데 뭐가 그리 복잡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며 있는 힘껏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아빠. 난 정말 행운아예요. 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희진아. 아빠 이해는 무슨. 아빠가 나랑 우리 엄마 안 지켜줬으면 우린 아마 더 힘들게 살았을 거야. 오히려 아빠가 그런 결정한 게 나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날 낳아준 아빠가 아빠를 선물로 세상에 남기고 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빠. 아빠도 내 진짜 아빠야. 아빠 충분히 자격 있어. 우리 앞으로도 힘내서 오래오래 함께 같이 즐겁게 살아요. 꼭 아는 아빠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날 아빠와 저는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보다 더 끈끈한 부녀지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아빠가 듣는다면 항상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아버지께.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